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아파트도 지은 지 너무 오래되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 또한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지금까지는 효율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30년, 40년 노후된 아파트에선 여러모로 살기가 불편한 것처럼 말이죠. 과거에는 새 아파트여서 좋았지만 지금은 낡아서 고통이 유발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내 성격이나 가치관을 시간이 한참 지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그대로 고집하면 고통이 유발됩니다. 이때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가 요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입니다. 변화의 갈림길에서 일종의 타임아웃 상황이 온 겁니다. 농구나 배구 시합을 하다가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면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작전 타임을 갖죠. 뭔가 다른 대책과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죠. 우울함은 우리 삶에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대책을 위한 작전 타임인 겁니다. 근데 작전 타임은 무진장 길어질 수는 없죠. 새로운 작전을 짜지 않고 약물에만 계속 의존하면 결국 신경안정제 중독이 됩니다. 세상 탓, 남 탓으로 자기 변화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나 너무 우울해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울하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이제 새롭게 바꾸어 볼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때론 화도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도 기존의 아파트를 잘 붕괴시켜야 멋진 새 아파트를 짓겠죠. 우울증은 마치 자신이 붕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멋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하겠죠. 근데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아무 원인이 없어요 라며 자신의 우울증 원인에 대해서 잘 알려고를 하질 않습니다. 일상이 무기력해진 마당에 마치 새로운 수학 공부하듯이 자신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어진 것인지 알고 싶은 의욕조차 없어진 거죠.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강렬한 분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잠이 잘 안 왔고 그래서 잠을 좀 자려고 평소 안 먹던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몸이 좀 더 피곤해졌고 그래서 아이들 뒷바라지도 못 해주게 되고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면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A씨가 자신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기에 걸렸으면 기침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이대로 계속 무기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논리에 더 강한 보호막을 쳐버립니다. 바로 자신은 신경안정제도 먹고 상담치료도 다 받아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계속 무기력한 채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치료도 다 무의미하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환자가 이렇게 합리화해버린 견고한 논리를 허물어야 진짜 원인을 찾아서 원래의 정상적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까지는 아니어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환자는 답이 없다며
혼자 포기해버린 상황입니다. 진짜 아무 이유가 없었을까요? 어렵게 말문을 열어서 찾아낸 사연 속에는 시댁과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그리고 그를 넘어서는 내면의 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시댁의 무례와 무리한 요구를 계속 참아만 왔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시어른들이 다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부당한지 그런 걸 따져볼 겨를도 없이 얼떨결에 노부모의 요구에 계속 끌려다녔던 겁니다. 근데 몇 년이 좀 지나면서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어렵게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는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왔던 거죠. 돈 잘 버는 내 아들 덕에 공짜로 먹고 사는 주제에 네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라는 식이었답니다. 부모가 힘들게 뒷바라지한 아들 덕을 좀 보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돈 요구에도 너무도 시부모님들은 당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까지도 이런 시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답니다. 가급적 그냥 분란 없이 좀 맞춰주면서 살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분노가 끓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분노를 표출하자니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점들이 있었던 겁니다. 공격적인 시부모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 A씨 자신의 가치관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A씨의 성격상 어른에 대한 분노 표출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감히 어른들한테 그래요? 어떻게 감히 어른들한테 제 의견을 반대 의견을 내세워요? 라면서 자신의 기존 가치관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타고난 체질적 성정과 성장 과정에서의 훈육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하지만 A씨의 작은 동서는 시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늘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부모의 요구에 끌려가지도 않고 이런 심적 괴로움도 겪지를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도 작은 동서에게는 말도 조심하고 뭔가 요구할 때도 눈치를 좀 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 계속 맞춰만 준 겁니다. 겨우 용기를 내서 말을 좀 해볼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힘들었답니다. 이러니 시부모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 금방 기가 꺾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힘없이 제압이 된 것을 A씨는 강한 성격의 시부모 탓이라고만 여긴 겁니다. A씨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대상을 시부모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부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재건축이 되고 남편도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달라질 이유가 현재로선 없는 거죠. 그들은 A씨만큼 현 상황에서 크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시부모나 남편이 바뀌어야만 내가 상처를 덜 받아서 내 병도 차도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혀 바뀌지 않으니 결국 내 병은 앞으로도 낫질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그냥 내 삶을 포기한 채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크나큰 착각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의 탈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A씨 자신이 가진 낡은 가치관, 기존의 삶의 태도를 원형 그대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게다가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면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리모델링, 재건축 대상을 잘못 파악한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존재했던 지금까지의 낡은 가치관부터 새롭게 바꿔야 했던 겁니다. A씨는 왜 리모델링 대상을 착각했던 걸까요? 친숙한 과거 가치에만 머물면서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A씨가 지금과 달리 시부모의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똘똘 뭉쳐 한편이 될 것이고 자신만 고립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큽니다. 혼자 왕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어른들에게 어떻게 반박하는가라는 전통 윤리에 얽매여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신 아파트였어도 지금은 낡아서 천정에 물이 새고 수도에서도 녹물이 나오고 생활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할까요?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신세 한탄만 반복한다고 달라질까요? 10년 전에는 그럭저럭 참고 살만한 했더라도 이제는 더 낡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을 리모델링하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A씨의 지금 태도는 어떻게 어른들한테 반박을 하냐라며 그런 변화 요구를 싹 무시해버리는 모순된 태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못 살겠다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건 또 반대하는 식인 겁니다. 당연히 이 낡아 빠진 환경에서 살자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면 힘들다, 죽겠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박차고 나올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도 오는 겁니다. 그냥 힘드니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냥 도피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외부로 향해야 할 분노의 에너지는 탈출구를 잘 못 찾아서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고도 자신을 자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현실 회피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요일마다 또 교회를 나갑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상대도 모두 용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또다시 자신을 옥죄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오면 내 마음도 더 편해진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자살 충동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안 된 거죠. 아니, 용서의 대상 자체를 착각한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상처 주고 못되게 군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는 과거의 낡은 태도를 빨리 바꾸는 게 진정한 용서겠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어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단순한 신념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과거에는 또 누군가에겐 지금도 마땅히 옳은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지금까지 처해온 상황에서는 이 가치관만으로는 고통스러운 난간을 벗어날 수가 없을 만큼 낡은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봐야 하는 겁니다. 비록 어른이라도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요구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노가 낡은 가치를 무너뜨려서 재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끝없이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이 아닐까요? 이를 통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관계에 적절한 선을 끊는 걸 좀 배워야 합니다. 관계 정리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그런 사회적 기술을 좀 배우는 거죠.
이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만들어진 최적화된 나름의 가치들도 어느 순간에는 낡아 빠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내 생각에는 꼭 이래야만 한다 라면서 철석같이 옳다고만 믿어왔던 것일수록 그 틀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틀 때문에 내 인생에서 발목을 잡혀서 내 삶에 큰 고통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나의 내면에서 낡고 오래된 것이어서 이제 조금은 수리를 해서 사용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